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한국에 대한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우려가 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의 거짓된 모습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와본 한국에서는 조작된 영상인 줄 알았던 모습이 진짜였음을 알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일본의 거짓된 홍보 때문에 세계인들의 분노를 샀던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한국 사랑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그녀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한국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웃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답니다. 이러다가 정말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브라질 출신의 카밀라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말하는 MZ세대에 속해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가보는 게 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며 한국을 직접 경험해본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한국은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제가 가볼 기회를 얻었고 한국에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서 한국이 이러다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거짓말 친 나라가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었던 우려가 깊었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데는 정말로 엄청난 행운이 따라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소 친구 마르셀라는 매주 K-팝 TV쇼에 투표 문자를 보내는 친구인데 그 TV쇼에서는 매주 한 명씩 1등을 추첨해 경품으로 한국 여행 티켓을 주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1등에 당첨이 되어버렸던 것인데요. 사실 마르셀라는 경품을 타먹겠다고 매주 문자 투표를 보내는 게 아니고 K-팝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1등해 주었으면 해서 매주 투표를 보내던 친구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방송국이라며 전화가 왔고 1등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미친 듯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반일인까지 같이 한국에 갈 수 있는 티켓과 여행 비용을 제공해준다고 했고 그 나머지 한 짜리가 저에게 돌아온 것이죠. 저와 마르셀라는 평소에도 제로베이스원을 좋아하고 있었고 저와 마르셀라는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준 K-팝 그룹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한국 음악만 즐겨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여기저기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브라질 사회에도 한국이라는 존재가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식당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 광장에 나가보면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도 있죠. 뿐만이겠나요? 틱톡에 들어가 보면 관련된 영상도 엄청 많고 제 또래의 브라질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관심이 지속된 지는 꽤나 되었고 최근에는 틱톡에 뜨는 영상을 유심히 보다 보면 진짜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영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브라질 사람이 진짜 한국에 가서 영상을 찍어오고 거기서 게시글을 올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한국 영상이 떴다 하면 그 영상의 조회수가 수백만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댓글도 난리가 나죠. 한국에서는 이건 어떻냐, 저건 어떻냐는 질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는 합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도 처음에는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다가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으니 어느새부터 질문에 답변을 해주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요즘에는 더더욱 한국에 가보고 싶은 욕구가 솟구쳐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죠. 마르셀라와 함께 한국에 가기 위해 여행 동선을 계획했습니다. 여행 상품 안에는 비행기와 호텔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소모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여행 동선이나 계획은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구상해야 했거든요. 정해진 호텔에 머물며 심지어 중간에 한번 호텔을 이동해야 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알아서 자유여행을 다녀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솔직히 부러운 마음, 질투심에서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영상이 뜨면은 그냥 안 보고 넘겨버릇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련된 영상을 하나씩 집중해서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글도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마르셀라와 저는 한국이 우려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했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요금이 브라질의 대중교통요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브라질이 과거 최악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최근 그나마 다닐 만한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
모두 한국에서부터 배워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질같이 가난한 나라의 대중교통요금과 선진국 한국의 대중교통요금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으며 최근 10년 사이 브라질 대중교통이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게 한국에서 배워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 시스템이면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왔을 텐데 한국이 요금이 더 싸다는 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자국에 대한 홍보를 엄청나게 하느라 거짓 정보들이 흘러들었었고 그걸 믿고 일본으로 여행 갔던 브라질 사람들이 일본의 홍보 문구와 홍보 영상과 실제 일본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며 실망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들은 거짓된 말로 브라질 사람들을 속였고 브라질 사람들 중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도쿄올림픽을 관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으나 며칠 격리를 당한다던가 삼엄하다 못해 불쾌감까지 야기하는 복잡하고 엄중한 방역 절차 및 몸수색 절차는 브라질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게 했었죠. 그리고 일본의 거짓말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대중교통비 파격 할인, 음식료 쿠폰 파격 발행,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무료 서틀버스 운행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홍보를 해왔고 미리부터 브라질 일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준비 중이더라는 등 이런 식으로 온라인 홍보를 해왔던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속았었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선진국 한국이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의 교통요금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며 뿐만 아니라 밤늦게 여자들끼리 걸어다니는 영상을 올려놓고 한국에서는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된다고 거짓말을 치지를 않나 절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한국 사람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밤에 거리를 나갈 수는 있죠. 모르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이기 전까지 10분 정도는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이 영상을 찍으면 브라질도 당연히 밤늦게 여자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영상에 담길 것이고 브라질에서도 모든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전문 도둑들이 사람들 틈에 섞여져 있는 것인데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에서 올린 짧은 영상들만으로 저런 것이 다 현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의심되는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이 몇 년 전 일본 꼴이 나지 않을까 너무나 우려스러웠던 것이죠. 일본에서도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한국 정부에서 브라질 사람들을 불러서 거짓말을 치지는 않았겠지만 브라질 사람들이 자신들의 틱톡 계정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짓말이 섞인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한국에 가게 되면 진짜 영상을 찍어서 한국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리즈를 만들자고 계획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닌 사소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의 건전한 영상을 찍어오기로 했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장한 마음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걸 지켜볼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했고 저희는 곧바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티켓값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의 지하철 요금은 브라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브라질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 올릴 때 가격을 말해주기는 했지만 아마 100번 이용하면 이 가격에 해주겠다는 파격 할인가를 1회용권 가격으로 잘못 말하거나 하는 눈속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 이동거리에 대한 기본 요금을 전체 요금이라고 속여서 말하는 걸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와 마르셀라가 체험해본 한국의 대중교통은 너무나 편리했으며 심지어 그 기본 요금에서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대중교통은 마치 브라질의 대중교통과 완벽하게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상파울루 시장이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10년도 안 되어서 브라질이 대중교통이 혁신을 이루어냈고 변화했는데 그게 정말로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마르셀라는 영상 제작의 방향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이렇습니다. 최소 기본 요금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막상 이용해보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이니만큼 대중교통 요금이 브라질보다 몇 배는 비쌉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서는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이 꼭 브라질보다 비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꼭 그런 경우는 아닌 것이니 참고해주세요라는 멘트까지 준비해놨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대본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새로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배워온 나라가 브라질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10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변화한 대중교통은 모든 국민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죠. 놀랍게도 어떤 천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덕분에 브라질 사람들은 한국에 왔을 때 대중교통 이용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영상을 바로 틱톡에 올렸고, 영상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조회수도 엄청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브라질 사람들이 조회수를 뽑기 위해 한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놀라고 대단했던 것을 목격하고 영상을 제작한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지구인이 아닌 외계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무리 밤늦은 시간이라고 해도, 그리고 주변에 남자들이 드글거려도 한국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와 마르셀라는 1시간 넘게 촬영 버튼을 누르고 저희가 돌아다니는 영상을 찍었고, 그걸 빠른 배속으로 돌려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틱톡에 올렸죠. 저희도 사실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에서 여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짧은 영상을 만든 것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편집의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1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것을 빠른 배속으로 만들어 영상으로 올린다며 한국인들은 지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악한 마음을 없애버린 외계인 같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왜 한국에 대해서 놀란 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한국의 멋진 관광지나 맛있는 음식을 찍어 올리는 걸 늦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충격적이도록 발전한 모습과 더불어 최고의 멋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찍은 영상 이외에도 수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한국의 관광지를 촬영해서 올리고 음식을 촬영해서 올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정말 쾌적한 관광지, 불순환이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또 놀라고, 음식도 정말 청결해 보이고 함께 나오는 생채소들을 보면 대중적인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엄마가 준비해주는 신선한 야채, 아니 그보다 더 신선해 보이고 청결하게 세척된 채소들, 그리고 정말 맛있는 한국 음식의 푸짐한 양까지 한국의 매 순간이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와 마르셀라는 한국의 호텔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어리고 아무래도 여행 초보자이다 보니 호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친절하게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고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었던 한국에서 만난 호텔 직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 같은 건가요? 식당에서도 외국에서 왔다고 하면 어디서 왔냐부터 해서 한국 여행 잘하고 가라는 좋은 말까지 해주고 가는 사람들과 여러 번 만나기도 했으며, 한국의 택시는 무서운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정보창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만약 한국에 살게 되면 브라질 사회에서 습득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을 싹 바꾸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격표가 붙어있는 모든 상품들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정직하게 정가를 적어놓은 것이고 브라질의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가격표들처럼 가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테라스가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앉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테라스에 여자들끼리 앉아있으면 불순환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수많은 호객꾼들 및 사기꾼들을 만날 일도 없고 밖을 구경하며 천천히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진짜 멋진 공간이 되었죠. 당연하겠지만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좋고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른 채 막연하게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한국이었지만, 그냥 모든 것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듯 한국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한국어를 어눌하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말했고, 한국 사람들은 소통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너무 예쁘게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묻지 않고 일부러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고, 한국 사람들도 저희의 모습에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어눌하게 사용할 바에 영어를 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본인들은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반면에 일본어를 쓰면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서 충격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후기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한국어를 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았으며 더 깊은 친절을 받았다는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이고 더 기분 좋게 받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일본과 조금 비교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아시아 대륙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었고 지금은 한국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일본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으니 자연스럽게 일본과 비교를 하게 되었네요. 한국은 일본과는 완벽하게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정말로 여행하기에 너무나 좋고 심지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만큼 굉장히 멋진 나라라는 점이죠. 저와 마르셀라는 한국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국에서의 추억이 쌓이는 것도 좋았지만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더 머물고 싶고 더 체류하고 싶게 만드는 한국. 저희는 한국 사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브라질로 돌아가서 한국 사랑을 더 실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첫 한국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되겠지만 꼭 준비해서 한국에 잠시라도 살아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한국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쳐야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